안녕하세요. 기업가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 박주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저희 비전꿈대학에서 자기경영 실천훈련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꿈대학은 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석세스 전문 채널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실천들입니다. 실천을 주 핵심 테마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경영 실천훈련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 나의 스와트 분석 Myself Analysis라고 하는 이런 과목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나의 스와트 분석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된 나의 강점, 기회 요소 이런 걸 찾아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강화할 거냐. 그렇게 해서 나의 비전 꿈도 이루고 그 다음에 인생도 성공 어떻게 이룰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내 자신에 대한 분석. 우리가 뭐 손자병법에 의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공, 비전, 꿈은 누굴 이겨야 되는 개념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이겼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 어널리시스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직접 개발한 S&Bn의 일일 실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기 전에 지금 13단계,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 12, 13, 1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3단계 내용을 직접 만들기 전에 이런 내용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만 나 이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또 만들고 나서 실천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번 5번째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제 복장 보시고 뭔가 놀랬거나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매 강의마다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비전곡입니다. 비전. 나의 비전. 저는 기업과 개인의 성공을 돕는 슈퍼 성공 멘토가 저희 비전입니다. 기업의 성공, 개인의 성공, 소상공인 성공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남은 인생, 제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10년 전에 저는 만들었어요. 10년 전에 만들어서 정말 지하철 활보를 하면서 나를 이 세상에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알아보든 못 알아주든 간에 내 스스로가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혼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대외적으로 거기다 지하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을 활보하면서 몇 시간씩 옮겨 타면서 내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이런 강의가 자기 경영을 하는데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의미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기업 경영을 하듯이 내 인생도 경영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말로만 해가지고 절대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저는 제가 실천 안 한 걸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실천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 S&Bn의 실천 훈련도 저는 2009년부터 지금 이 훈련을 꾸준히 거의 뭐 빠짐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동안에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반응이 좋아서 이거 대대적으로 이제 온 국민, 비전 꿈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비전과 꿈도 심어주고 바로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력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생 설계도 비전 꿈 보물주도 갖기 선물하기 운동도 펼치면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시간 스와트 분석인데 자,
조금 전에 이 스와트 분석 개념과 왜 이 마이 어널리시스가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 자가 분석이 필요하냐? 앞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일보다는 고난, 고통, 더 많은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새로운 인생 설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의 현재 상황뿐만이 아니고 미래 설계 이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만 스와트 분석, 나의 강점, 약점, 또 중장기적으로 기회 요소,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분석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나의 강점은 어떻게 강화할 거냐, 또 기회 요소는 어떻게 또 활용할 거냐, 약점은 또 어떻게 보강할 거냐, 위험 요소는 어떻게 차단하고 회피할 거냐라고 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스와트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myself, 내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자. 그 취지는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부모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세워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이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부모가 정해진 진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로부터 또는 조물주로부터 받던 재능과 탤런트를 어떻게 키울 거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되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희생만 하면서 내 인생은 제대로 못 살아보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myself 분석을 해보면 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나를 봤을 때 하나는 눈에 보이는 나,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또 나. 나. 그래서 나는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나를 중심에 두고 보면 먼저 위에는 부모,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조부모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인들 같은 배우자가 있을 거고 또 배우자와 저와의 어떤 관계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고 크게 보면 지금 내가 존재하는 현실 상황에서는 부모와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물론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삼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정말 신뢰와 사랑, 무한 신뢰.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랑도 뒷받침이 안 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없고 부부 간에도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세상의 진짜 중심에 세우고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지키는 것,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이지 않은 또 다른 나, 이 부분은 정말 눈에 보이는 나뿐만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흔히 우리가 과거의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나, 정신세계의 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공과 실패, 양축 두 개가 있는데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에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주변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7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또 실패한 사람도 거꾸로 7가지 이런 특징이 있더라. 자,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둔 사람들,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산 사람들이 성공한 그런 사람의 그룹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나를 변방에 둔 자, 내 자신을 스스로가 못 믿는 거, 이건 뭐 자신감이 없는 거를 내 스스로를 못 믿는 것이 자신감이 없는 거. 자, 그런 나를 변방에 둔 자들은 실패를 하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실패에 대한 이런 요소를 얘기하는 것보다 성공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7가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우리도 그런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그런 쪽 행동, 또 그런 쪽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쓰면 그야말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저는 강의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남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 나를 믿는 것, 자신감을 갖는 것. 성공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맨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칭찬하는 거. 오늘도 열심히 살자. 박주간. 자, 오늘 하루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해보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 자, 내일은 또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지? 라고 하는 걸 내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뭔가 상의를 하는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사고를 갖는 사람. 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지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반드시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0억 부자가 될까? 5억 재산을 모을 수 있을까?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절대 그런 게 꿈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얘기. 긍정적 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열정적 사고, 열정은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열정이 넘치는 모습 보이시죠? 열정. 저의 열정을, 제 이 나이에 여러분들 이 열정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본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전략하는 사람들. 시간을 대충대충이 아니고 정말 짜임새 있게 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뭐니 해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한 번씩 저하고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공!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둔 자. 자, 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요. 나를 믿겠습니다. 저를 오늘부터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네. 저 긍정적 사고를 갖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시간 관리, 시간 전략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뭐니 해도 실천. 매일매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내일 24시간에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만 하시면 여러분 비전 꿈 달성하는 거 시간 문제고 그 다음에 인생 성공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나의 어떤 성공 인자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공 지수 평가표라고 하는 건데, 자, 뭐 강의 내용 이 부분을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앞에 강의 듣고 반복해서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서 각 세부 평가 항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분은 그 그룹에서 나의 성공 마인드 자세는 어떻는지, 나의 인생 설계는 어떻는지 해서 항목들이 쭉 나오고, 그 항목별로 가중치가 10점, 7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19간 평가 척도라고 해서 왼쪽 항목이 1번 예를 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아주 강하다라고 하면 뭐 10점, 8점, 9점을 주면 되는 거고 나는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한 절반 정도 중간쯤 된다라고 하면 뭐 4점, 5점, 6점 이렇게 주시면 되고 성공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면 뭐 1, 2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점수는 어떻게 내느냐 하면 가중치에다가 19간 척도를 곱해서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는 거 10으로 나누면 이제 그 항목에 대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걸 쭉 더하면 100점 만점에 얼마 몇 점이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 점수가 바로 나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 자기경영 실천 훈련 프로그램의 13개 단계의 그런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 놓은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말 나의 어떤 이 어널리시스 분석 이런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보시고 또 성공 지수도 한번 산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스와트 분석과 여러분의 어떤 myself analysis를 실제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의 과거, 현재는 어떻는지,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의 그림도 그려보시는 이런 부분을 직접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스와트 분석, 여러분의 강점은 뭐고 또 약점은 뭐고 기회 요소는 뭐고 위험 요소는 뭐냐라고 하는 걸 정리를 쭉 한번 해서 결국에 이걸 만드는 것은 나의 강점은 어떻게 강화할 거냐, 약점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 기회 요소는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위험 요소는 어떻게 회피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여러분의 스와트 분석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삼아보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좌우명을 갖게 된 뭐 사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복기를 쭉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가면서 또 이 터닝 포인트가 될 때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곳 또는 내가 활동했던 그런 곳을 찾아가서 내 과거도 둘러보고 또 현재도 점검하면서 미래를 설계를 자주자주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자기경영 1일 실천 훈련 프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저희 비전꿈대학이 진행하는 깨달음의 교육, 그 다음에 실천의 교육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5번째 강의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6번째 강의를 드립니다. 집초별 인생 목표라고 하는 그런 과목 가지고 강의 드릴 텐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인생의 주요 관점을 정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런 카테고리별로 이제 중요한 그런 목표 항목들이 성과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항목을 가지고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가 시리즈로 쭉 진행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못 들으신 분들은 앞쪽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이거 외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네이버 TV, 그 다음에 카카오 TV에도 이런 방송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비전꿈 대학 TV에 들어가셔서 여러 그런 항목들 분석도 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시리즈로 쭉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 비전 꿈도 이루고 여러분 인생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비전복을 입고 여러분과 같이
자기 경영 실천을 어떻게 할 건지 강의를 같이 생각해보고 또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